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고 싶게끔 이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나무기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요청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 나무기술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그 이유가 어떤 기업인지는 좀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제가 자료를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분께 이 나무기술이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한 예시를 섞어서 좀 설명을 드릴 계획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기업 개요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정철 씨께서 대표자로 역임을 하고 계시고요. 자, 우선 2001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 상장한 건요 2018년도였어요. 18년도에 이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기술은요, 이 가상화 사업과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 주요 매출은요, 서버, 스토리지 장비류, 클라우드 솔루션 등의 제품 판매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 나무기술의 주요 성장축의 하나인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통합관리 플랫폼인 칵테일 클라우드를 개발하고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좀 기업 개요가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분, 가상화 사업이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맞아요. 가상, 현실과 다른, 가상할 때 그 가상이 맞습니다. 자, 이 가상화 부분에서 국내 1위를 지금 현재 수성을 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이제 회사 설립을 하고 나서 2010년도엔 일본 법인, 그리고 그 다음은 중국 법인, 미국 법인, 베트남 법인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 해외에도 법인들을 설립을 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사업 개요를 한번 보실 건데, 제가 앞서서 이 기업 개요에서 가상화 사업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가상화, 영어 약자로는 VDI라고도 합니다. 제2의 PC 혁명이라고도 불리고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시스템 기술입니다. 자, 이 VDI는요, 컴퓨팅 자원을 한 곳에 모아두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의 PC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한 기술이고, 지금 현재 이 기술이 확산이 되고 있는 이 배경에는요, 이 기업의 비용 절감과 기업 운영 방식 및 시장 환경 등의 변화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기존 방식의 이 ICT 지원 운영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그러니까 이 기존에 쓰던 방식의 한계가 이제 도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ICT가 또 뭐냐면요, 정보통신 기술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비용 측면에서 하드웨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관리하고 또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전력 또 쿨링 비용 절감, 그리고 또 이 상면 공간 절감 등 이 TCO 관점에서 굉장한 이점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TCO는요, 총 소유 비용, 이 영어로 약자입니다. 그래서 구매 비용과 운영 비용을 합친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선 지출이죠. 그리고 또한 이 VDI는요, 분실, 도난, 파손으로 인한 이 자료 유출 위험성이 없고요, 보안성이 높고 관리의 효율성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제가 조금 더 좀 풀어서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끔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 물리적으로 존재는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작동하는 컴퓨터 안에서 그 안에서 작동하는 또 하나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컴퓨터 속에 또 다른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 이런 IT 관련된 용어들은 아무리 제가 좀 쉽게끔 풀어서 설명드려도 사실 잘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해 좀 잘 하시게끔 정말 한번 힘 한번 쏟아 볼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도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싫으신 분들은 좋아요도 한 번씩, 좋아요만이라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마저 말씀드리면요,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를요, 컴퓨터 작업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본체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본체가 없지만 모니터랑 키보드랑 마우스만 있으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기술이죠. 이 기술이 굉장한 이점이 또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의 환경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이 PC를 구입을 해서 만들기보다는 가상에서 이 환경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직접 사지 않아도. 자, 예를 들면 내가 뭐 윈도우 7을 윈도우 7에서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윈도우 10에서도 잘 작동을 할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뭐 잘 작동을 할까? 궁금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제가 뭐 이거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새로 아예 산 다음에 실험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뭐 내가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서 실험을 하다가 내 컴퓨터가 망가지면 어떡해?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 가상의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보다 효율적이고 좀 안전하겠죠. 그런 기술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라고 믿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 계열은요, 이 클라우드 시장이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인프라, 뭐 서비스의 플랫폼, 뭐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뭐 등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이제 약어들 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오늘 영상이 정말 뭐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또 요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로 그냥 한눈에 보시면 돼요. 뭐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우리는 오늘 개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IaaS부터 이 PaaS 그리고 SaaS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여러분 이 I의 약자는 인프라의 약자예요. 인프라의 약자고, 이 패스의 약자 이거 있죠. 이게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S 이거는 서비스의 약자예요. 자, 보시면요, 얘는 요 4개를 지원해 준대요. 근데 얘는 요렇게 7개를 지원해 준대요. 근데 얘는요 전부 다 지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점점점 고차원이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어떤 가전제품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가전제품 매장에 가셨어요. 자, 그 매장이 이 인프라예요. 근데 그 매장 안에 여러 이제 막 직원들이 있겠죠. 뭐 핸드폰 담당 직원이 계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청소기, 아니면 뭐 에어컨, 냉장고 뭐 등등등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 전문 점원, 그분이 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고장났을 땐 이렇게 하고요. 이용하실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면 굉장히 편해요.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이해가 가셨을까요? 자,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순이다. 이거를 다 묶어서 클라우드 시장 안에 이제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나무 기술의 슬로건 또한 이 나무자를 따서요, 클라우드 숲을 이룬다는 게 이 기업의 슬로건이에요. 나무 기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게 메인 화면으로 그냥 딱 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개념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정립이 되셨으니까 이 멘트가 이제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이 클라우드 숲을 이룬다는 이 나무 기술의 이 슬로건.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바로 다음 넘어가시죠. 자, 다음으로 보실 건 제가 어떤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IDC, 우선 이 기관이 어디냐면 IT 시장 분석 및 컨설팅 기관입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의 약자예요. 자, 여기서 이 IT 관련된 산업, 이 시장 전망 이런 걸 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자, 보실게요. 지금 현재 우리 2024년도에 와 있습니다. 27년도까지의 전망을 조사한 그런 그래프예요. 보시면요, 23년도가 이제 작년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 작년에 약 4조 규모였던 이 시장이 올해 들어선 5조 정도의 시장으로 커 나갈 것이다. 이거 다 더하시면 여러분들 5조가 됩니다. 이 단위가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그래서 보시면 이 1795억 원이 아니라 1조 79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3개를 다 더하면 약 5조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이젠 뭐 디지털이나 이런 거 없으시면 완전 불편하시잖아요. 시계도 막 요즘 아날로그보단 다 죄다 전자시계, 그리고 뭐 핸드폰만 해도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요즘 없는 만큼 우리가 이미 실감을 하고 있고 체감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시장이 왜 커나가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삐삐 쓰시다가 핸드폰이 나왔을 때 굉장한 혁명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일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가 됐을 때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이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여기서 새로운 무언가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그 시기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 살결로 지금 우리가 맞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챗 GPT가 있겠죠. 자, 인공지능 AI. 자, 이 챗 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모델의 효과적인 이런 플랫폼 확산이 엄청나게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업들도 이 데이터 활용하는 거 역시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지금 이 시장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이 수요와 공급은 계속해서 커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AI도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부족해요. 얘네한테 필요한 그 먹이라고 할게요. 얘네한테 필요한 이 식량과 먹이는 빅데이터만 데이터. 근데 일반적인 데이터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즉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클라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기조 속에서 국내에, 이거 국내입니다 여러분, 세계 아니에요. 국내에 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이 퍼블릭은 이 공공의 대중의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약 2027년까지 연평균 16.9%의 성장률로 7조 6,642억 원 까지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대답받습니다. 자, 이미 작년에서 올해 오면서 1조 규모가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연평균 성장률 27년도까지 약 16.9%의 성장률로 결국엔 이 7조 6천억 원이 넘는 이렇게까지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술, 이 기업, 이 종목, 나무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 1등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서 좀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제 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이 나무기술의 매출액과 비중을 한번 보실게요. 자,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19년도엔 846억 원이었다가 20년도엔 1000억 원, 그리고 21년도에 944억, 22년도엔 1062억 원으로 그래프 등락으로 한번 표현해드리면 약간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좀 받았다가 다시 한 이 정도 올라온,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매출액의 비중은요, 자, 이제 우리 공부에서 다 아시죠? 가장 큰 비중이 서버, 저장, 즉 클라우드, 그리고 이 솔루션 용역, 그리고 뭐 솔루션 등등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주주는요, 이수병 씨가 지금 현재 최대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시고 있고요. 이 나무기술의 전 대표님이십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가볍게 체크할게요. 다음으로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매출액은 보고 왔기 때문에 가볍게 패스하고요.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보시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건 뭐냐면요, 2023년도 들어와서 1분기,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입니다. 자, 우선 매출액 부분 한번 보실게요. 거의 1000억 원이었던 이 매출액이 23년도 들어서 거의 뭐 100억대, 200억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년의 분기는 4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요걸 다 더하면 562억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전년도인 얘를 한번 빼보면요, 딱 500억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나무기술이 23년도 연간 실적이 전년도와 쌤 동등해지기 위해선 500억의 매출이 4분기 필요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1분기, 2분기, 3분기에 이런 지금 기조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 집단에선 23년도 매출액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영업이익과 이런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을 해주고 있지만 21년도에서 22년도 때 흑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22년도에서 23년도 때 적자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이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같은 이유는요, 이 회사 측에서 밝힌 내용이 뭐냐면 이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 삼성 같은 대기업들 얘네들이 투자를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작년에 계열사 매각의 영향으로 2022년도에 연결 기준으로 포함이 돼 있던 이 PLM 사업 있죠. PLM 사업 실적이 제외가 됐고요, 매각해서. 그래서 이 신규 사업에 진출을 계속 우리는 하고 있다. 이거 매각해서 그 돈으로 우리 신규 사업 계속 진출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 이 재무제표에는 이게 다 지출로 나가서 마이너스 볼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 회사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전문 기술 인재들을 충원을 해야 되고 또 제품들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 판관비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은 반대로 낮아지고, 또 이 나무기술이 22년도에 인수했던 게 있어요. SK팩이라고 있는데 그거 이제 상각비용과 또 주식 보상비용들
보상 비용들 이런 것들도 다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 회사의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오피셜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라 이 회사 관계자 측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판단은요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저는 이렇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선 조금 더 이 재무 관련해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 나무 기술에 대해서 우리 잘 공부를 해봤어요. 그쵸?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 나머지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뜯어볼 건데요. 자, 이때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좀 크게 세 분류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때가요 23년도 6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나무 기술이 레드햇이라는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엔비디아 다들 아시죠? 정말 엄청난 기업인데 거기에 나무 기술이 이 레드햇이라는 업체와 협력을 해서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이 레드햇 이 업체는 어떤 회사냐면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죠. 그냥 얘네도 그냥 클라우드 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걔네랑 같이 나무기술이 협력을 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한다 이 제품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주가가 확 한번 오른 적이 있었고, 자 이제 두 번째 이때는 언제냐면요 뭐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처음 23년도 6월 1일 날 그 이슈로 빡 올랐다가 주가가 별다른 악재 없이 이렇게 흘렀어요. 별다른 악재가 없는데 흘렀다는 것 곧 실망 매물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흘렀다가 이때쯤에 방금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이때의 이슈 있죠? 레드햇과 협력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그 이슈가 이때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랐던 만큼 또 올랐죠. 자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또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방금 이 차트 보시기 전에 실적 보면서 우리 좀 이 실적에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리스크를 지기 싫은 이런 투자자들이 막 오르니까 관심 갖고 막 들어왔다가 이 나무기술이라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실적을 좀 보고 또 이 대표들의 뭐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온 겁니다. 왜 더 안 올라가지? 왜 더 안 올라가고 왜 이럴까 해서 실망 매물로 이렇게 쭉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때 지금 현재 이 검은 색깔 라인이 241선인데 이때 241선을 깨고 이탈하고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 241선이 굉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한번 또 이제 이때 한번 지금도죠. 이게 이제 지금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면서요 이 241선 라인을 깨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241선 아래에서 하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나올지언정 여기에 지금 잠겨있는 이런 물량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근처에서 많이들 매도 물량으로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얘기했으니까 차트를 좀 미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겨서 한번 좀 보실게요. 자 보시면요 상승을 하긴 하는데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윗꼬리들이 정말 엄청나게 깁니다. 자 최근은 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금 현재 이 박스권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 뒤에 나오는 이 상승폭에선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이게 여러분 차익 실현 매물이에요. 여기 이렇게 잠겨있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이다 던져 팔자 하니까 오르더라도 시원하게 못 오르고 이렇게 찔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오면서 지금까지 오긴 왔는데, 자 이제 이때부터 지금까지 자 이제 가장 최근의 이슈 설명드릴 거예요. 이때 여러분 23년 12월 27일이었어요 23년 12월 27일 거의 연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떤 발표가 나오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레드햇과 이 CXL이라고 이제 이 반도체 종류 같아요. 저는 이제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메모리 동작 검증에 성공했다고, 아무튼 뭐 엄청난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나무기술이 왜 수혜를 받았냐?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레드햇
나무기술하고 레드에이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제품 개발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아까 강세였죠. 자, 그래서 이 레드에이스이 삼성전자와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낙수 효과를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방 팍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또 윗골을 길게 달고 내려왔다가 또 오르더라도 찔끔찔끔 올라요. 그동안 여기 이렇게 잠겨있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으로 나오는 바람에 시원하게 못 오르고 지금 이제 이 241선 근처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도 0.44포인트, 0.44% 빠지면서 거의 보합으로 지금 현재 장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때 이 삼성전자와 레드햇 이슈로 확 오르긴 오르면서 이 241선 근처에서 막 저항받고 다시 뚫고 저항받고 엄청나게 반복을 하다 결국 올라와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나무기술이 너무나 좀 운때도 잘 맞지 않는 게 뭐냐면요. 딱 이때, 지금 현재 이 차트에서 가장 최고점입니다. 2,915원까지도 터치를 했었던 딱 그날,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별다른 악재가 있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시장 리스크라고도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1월 19일, 아까 그 최고점을 찍었던 날이 1월 19일이었어요. 1월 19일에서 지금까지 지수가 여러분 보시면요, 미끄럼틀이죠. 이렇게 빡 지수가 내려오면서 덩달아서 이 시장 자체의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우리 나무기술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지수가 791입니다. 자, 어제 이 800이 깨졌어요, 여러분. 어제 이 800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 어제 이제 간밤에 미국 FOMC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연초부터 많이 증시가 오르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FOMC 발표로 인해서 이런 기대감이 좀 한풀 꺾이면서 이렇게 좀 자금 이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최근의 흐름만 좀 놓고 본다면요. 오늘은 현재 이 초록색깔 선 있죠. 여러분 보이세요? 이 초록색깔 선. 이게 61선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최근까지 박스권을 그렸었던 이 박스권 하단부 이 부분이죠. 자, 이 하단부인 193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좀 최악의 경우이고 현재 계속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커지고 있고 나무기술은 그 안에서도 국내 1위를 수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만큼요. 이럴 가능성 굉장히 매우 낮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 만약 다시 지수가 올라와 주면서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단기적으로는요. 이 전까지 달렸던 이 윗꼬리들 한번 좀 보시면요. 딱 이 라인들, 이 라인에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 매물대를 좀 미뤄봤을 때 약 2,400원 라인에서 1차적인 저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보다 좀 강하게 들어와서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두 번째 저항 라인은요. 이거 역시 이 윗꼬리들, 이 윗꼬리와 또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들로 또 미뤄보았을 때 약 2,730원 근처에서 저항이 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무기술의 차트 분석까지도 마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영상 꽤나 길었는데 아직도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전 대단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견해들 있죠. 이런 견해도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투자 판단의 근거 마련 여기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어렵사리 나무기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고요.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인 이슈나 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나온다면요. 저희 데이업에서 계속 추적 관찰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도 구독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뵐게요. 감사합니다.